안녕하세요. 달빛의 타로 공방 달빛 신비 신비입니다. 오늘은 남이 보는 나, 그리고 우리 별빛님 스스로가 생각하는 남을 대하는 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타인이 보는 우리 별빛님들의 외적 이미지, 첫인상, 그리고 내적 이미지, 코어에서부터 올라오는 심오한 기운까지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듀어스, 잭다니엘, 주니어 커레드, 주니어 커블렛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듀어스 고르신 별빛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고르신 이 카드는요, 우리 별빛님이 가지고 있는 메인 캐릭터 카드로 뽑아본 거고요. 별빛님 스스로가 생각하는 본인, 내가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보는 우리 별빛님의 외적, 내적, 심적 이미지 뽑아봤습니다. 별빛님의 메인 캐릭터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스티스. 제가 타로 공부를 할 때요, 처음에 타로를 입문할 때 같이 배우던 도반 선생님들한테 제가 저스티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 카드인데요. 스스로는 저스티스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달갑지 않았었거든요. 뭔가 좀 냉철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별로인 이미지 아니야? 라고 혼자 스스로 해석을 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스티스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평온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별빛님의 입장 카드 또 열어볼게요. 아이고, 그쵸. 스트레스가 많긴 많죠. 스트레스가 많긴 많네요. 우리 별빛님 칼 카드 왜 이렇게 많이 떴죠? 칼이, 예, 지금 검 카드가 4장에다가 검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저스티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시다? 라고 하는 게 좀 느껴져요. 근데 이 검 카드들 외에요, 칼을 들고 있는 인물들 외에 나온 카드들이요, 지금 펜타클 라인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별빛님 스스로가 갖고 있는 본인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 소드퀸마저도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한 카드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자신감은 있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미지로 보고 있는지와 상충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우선은요, 우리 별빛님 같은 경우에는 코어에 여유로움은 있으세요.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평온하고 즐거운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홀로 있으실 때, 남들과 합쳐질 때가 아니고요. 홀로 있으실 때 집안에서 평온을 즐길 때야말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때라고 하거든요. 왠지 우리 별빛님은요,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일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느껴져요.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서 우리 별빛님의 가치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친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괜찮아요. 근데 초반에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다. 수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요. 우리 별빛님 왜 이렇게 좀 날카롭다는 생각이 지금 좀 많이 들죠? 스스로는요, 본인이 날카로운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하고 섞이지 않았을 때,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여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세상을 온 마음으로 품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지?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지? 라는 고민에 휩싸였던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도 어떤 새로운 사람들과 맞이하는 공간에 가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꽤나 받으신다라고 하는 카드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1대1의 관계, 뭐 1대2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좀 다수 속에, 많이 속에 포함이 되었을 때 나는 굉장히 긴장한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본인의 판단력 같은 것들을 계속 가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일 수 있겠다.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남에게도 좀 비춰진다라고 하거든요. 타인에게도 비춰지는 나의 경직된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할 얘기들이 아직 많은 카드들이지만 우선은 오늘의 주제인 남이 보는 나이기 때문에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을 좀 펼쳐보면서 우리 별빛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이 나를 대번 봤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외적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기서도 검카드가 나왔어요. 아이고. 에이스 소드랑 에이스 컵이랑 이거 만만치 않은 카드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우선은 우리 별빛님, 타인들이 처음에 우리 별빛님을 딱 봤을 때 대번 느끼는 감정이요, 강렬합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렬하고 이미지 포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별빛님이 무언가를 해서는 또 아니에요. 내가 막 나서서 움직인다. 내가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여기 보세요, 저를 주목해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음에도 이 사람의 어떤 강인한 아우라가 느껴지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단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도 풍겨집니다. 근데 그 처음에 딱 보는 이미지에 강렬하고 단호하고 생캐에다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가가기 힘들 것 같고 왠지 친해지자라고 하면 나 그런 거 관심 없거든 이라고 말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처음 대면했는데도 만약에 우리 별빛님이 조금 마음이 지금 풀어지신 상태, 만약에 긴장된 상태가 조금 풀어져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혹여나 그 만인 속에 나랑 친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때 그 한 명하고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사르륵 하고 풀려버린대요. 그래서 나를 보는 첫 이미지에 강렬하다, 강인하다, 날카롭다라는 카드들이 주로 떴지만 이것이 어쩌면 외형적인 이미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다이기보다는요, 표정이 좀 무표정하다 쪽일 것 같아요. 표정이 좀 무표정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인상이라서 말을 떼기 전까지는
입을 열기 전까지는 냉철해 보일 수 있겠다. 그 아우라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막 있고 그 사이를 뚫고 나올 정도로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뭔가 좀 강인함이라고 보여지는 이 이미지가요, 뭐 예쁘다 아니다, 잘생겼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뭐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외모라는 것들은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져요. 남들이 볼 때 한 번은 툭 쳐다볼 만한 외모를 가지셨겠다. 특성 있거나 개성 있는 외모도 포함, 예쁘거나 잘생기고 멋있는 외모도 포함, 어떤 유쾌하고 즐거운 인상을 주는 외모 또한 모든 것들을 포함함인데요. 눈에 띄는 외형을 가지고 있겠다. 그 외형으로 무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이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네요. 말을 떼는 순간, 입을 여는 순간이 없다라고 하면 요 이미지만 가지고 돌아가시는 첫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소통, 대화라는 것이 그냥 필요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외에 조금 개인적인 소통이라든가 우리 별빛님이 스스로 떨고 싶은 수다라는 것들을 떠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컵 에이스적인 면모를 발견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빛님을 보는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기본적으로는 눈에 띄는 외형의 사람이 날카롭게 굴면 더 날카로운 인상을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 우선 눈에 띄었죠. 대화를 해보지 않고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에 띄지 않아요. 뭔가 날카로운 인상과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풍기고 있고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이렇게 강인하거나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무표정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요만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또 대화하는 모습을 봐서 이 사람의 부드러운 면모를 봐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강인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 또한 크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빛님에 대한 이런 컵적인 소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첫인상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겠다라고 조금 표현되는 외적인 요소들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친해지고 나면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면 어느 정도 소통이라는 것을 이루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우리 별빛님의 이미 아이고 뭐 에이스 카드 지금 다 뽑으실 건가 봐요. 에이스 카드 다 뽑으실 거예요. 그래요. 이제 열정의 완드 카드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처음에 봤던 내가 느꼈던 강렬함이 부정으로서의 느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시큰둥하거나 지멋대로 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를 확실히 맺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친해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것 같아. 그 중에 내가 더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품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친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지니셨어요. 우리 별빛님 제가 볼 때는 약간 매력에 좀 출중하신 사람인 것 같다. 이 우리 별빛님 코어에 나와 있는 왜 자신감을 가졌고 혼자 있을 때 왜 만족스럽고 왜 평온한지 알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발산하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뿜뿜 튀어나오는 나의 강력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발산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 보니 어떤 오해라는 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발산하고 싶은 에너지를 발산했을 때 말로써 소통으로써 대화로써 발산했을 때 그때부터 기분 좋은 감정들이라는 것이 나에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남들이 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조금 더 알게 되었을 때 2번, 3번 정도, 4번, 5번 정도 어떤 소통이라는 걸 이뤘을 때 내가 얼마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진심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충분히 너와 어떤 확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너랑 친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문제가
우리 별빛님에 대한 카드가 우선은 더 긍정적으로 지금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별빛님은 우선은 아까 제가 초반에 다수의 사람들과 있을 때 조금 힘듦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우리 별빛님은 초반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일 거거든요. 그렇게 친해졌다라고 말하는 단계가 아니라 겉으로는 친한 것처럼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아직은 경계심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달려드는 모습이라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별빛님은요, 사람을요, 쉽게 사귀지 않아요. 쉽게 사귀는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캐치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왜 그러세요? 저도 이런 성미를 갖고 있어 봐서 아는데 저도 지금 지금 저스티스를 조금 벗어났거든요. 저의 성향이라는 것이. 사람은 바뀝니다. 예, 금수강산이 변하는 10년에 한 번씩 되게 뜨문뜨문 바뀌지만 사람은 본인이 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저스티스를 벗어난 인물로서 과거의 저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의 지금 판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을 볼 때 조금 단점을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들이 나하고 친해지자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막 선호해서 달려들게 되면 그러면 거부감이 일어나죠.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저 왜 자꾸 문제점만 얘기하죠? 첫 리딩부터.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별빛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직까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중인데 그렇지 않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아 보이는 정도로만 나를 조금 보호하면 좋겠는데 그거 이상으로 조금 표현이 됩니다. 워낙에 지금 에이스 카드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게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별빛님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카드들이 나온 거거든요.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시작이라는 것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기운, 뭔가 시작이라는 에이스라는 기운이 굉장히 만연하게 집중되어 있고 모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내 스스로 이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한 포함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것이요. 본인이 원하는 노력이 아니래요. 나는 저 사람하고 그렇게까지 친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모습처럼 보여지게 행동해요. 네,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너랑 친해질지 안 친해질지 결정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끊어내고 밀어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붙잡는 모습이 꽤나 적극적이에요. 꽤나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내겠다고 결정했을 때 관계가 애매모호해지죠. 상대방은 오해를 하겠죠. 우리 별빛님이 상대방과 친해지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모습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좀 끊어내는 모습을 봤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내는 형태 또한 어떤 형태냐면 제가 보니까 귀찮아하는 형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찮아하는 형태처럼. 그러다 보니 우리 별빛님이 상대방을 선호하지 않는다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선호하는데 내 성격이 못났어. 너라는 사람이 못마땅해처럼 비춰져요. 만약에 우리 별빛님이 상대방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선호하지 않아라는 뉘앙스를 싹 풍기시면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거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드시죠? 어떻게 상대방한테 내가 널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요, 그냥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듀어스 별빛님은 사람을 선호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 방식이 저런 식이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 잘 통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소통 방식에도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면들이 있구나라고 상대방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별빛님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좋아하고 선호한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예쁜 마음과 예쁜 태도와 예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티가 나는 것을 주체를 못 하시게 되면 외부적으로 나는 상대방 너와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표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들에 대한 내가 느낀 단점, 처음에 딱 발견했던 장점보다 먼저 발견하게 됐던 그 단점들에 대한 불만을 슬슬 표시하시게 되면 저 별빛이는 지금 내가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적정 관계 정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친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해지지 못한 대상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책하시거나 후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처음부터 우리 별빛님이 선호하는 관계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호의를 베풀거나 막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할 필요가 없었던 대상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 별빛님 혼자 잘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카드 여기 나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잠깐은 자책을 하셨겠지만 그 대상과 친해지지 못했을 때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속도로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가 그 대상과 그냥 다시 멀어졌을 때 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왜 상대방은 나를 갑자기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처럼 떠나가 버렸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처음부터 친해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해질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중떠중한 관계들을 넓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우리 별빛님은 그냥 집중되어 있는 몇몇의 관계들을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평화, 관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일 수 있거든요. 우리 별빛님, 만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별빛님 성향들 카드, 지금 칼카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이 칼카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요, 만인이라는 그 대상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기준과 잣대 자체가 그 만인이 싫어요. 그 여러 가지 성격들을 내가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내가 만인한테 사랑을 받으려면요, 그 만인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주거나 나도 그 만인이 사랑스럽고 예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별빛님은 사람을 이렇게 재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내가 선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그 사람들하고만 딱 명확하게 교류를 했을 때 훨씬 더 풍족하고 만족스럽다는 감정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코어적인 부분, 나의 심적 이미지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적 이미지는 우리 별빛님하고 적어도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 조금 더 친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지방 마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대번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느끼는 우리 별빛님에 대한 기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쵸. 이제서야 이렇게 예쁜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별빛님은요, 이 완디의 힘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어쩌면 조금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왜 혼자 있을 때만 평화로우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나의 주장이라는 것들을 내세워도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세워도 되는 충분한 입장과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생각과 판단과 결단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심하게 굴어버리는 순간
이도 저도 아닌 이미지를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싫어하는 사람은 딱 잘라내는 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질감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별빛님을 보는 이 이미지 카드들이요. 어느 하나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나쁜 카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에이스 카드, 킹 카드, 완드 퀸에 완드의 매지션까지 굉장히 강력한 카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날카로운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고요. 행동력에 있어서도 강력하고요. 어떤 시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고 긍정의 마음마저도 강력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강력한 것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은 그것의 조화로움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거든요. 호불호라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킹 소드의 모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100%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끌리겠죠. 혹은 완드 퀸의 모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완드 퀸의 모습을 100% 가진 사람들에게 또 끌리겠죠. 완드 킹이나 매지션, 그리고 컵 페이지 같은 성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끌릴 거예요. 근데 우리 별빛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친구의 매력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날카롭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허용적이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행동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도 했다가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예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계속 앞세워 내세우기도 하는 사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그쵸? 지금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 싶지만 그게 우리 별빛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강력한 장점들을 모두 다 겉으로 다 내비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장점들을 내비치는데 조금 매몰되어 있다 보니 본인 스스로를 감싸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관계를 이루실 때요, 우리 별빛님이요. 불편한 관계마저도 잘 이끌어 나가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우리 그 겉모술수라는 말 있잖아요. 겉모술수가 어울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 별빛님은 겉모술수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요, 조금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캐릭터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카드들이 지금 조금 떴거든요. 근데 우리 별빛님은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그 겉모술수가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그걸 잘 부려요. 그러면 그 매력을, 겉모술수라는 매력을 부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이득도 못 얻습니다. 왜? 나는 그걸 또 싫어하거든요. 그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형태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아요. 예쁜 마음, 예쁜 사람의 그런 형태가 더 올라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가 싫은데 어떤 현실적 이득을 위해서 관계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야겠다. 이 사람이 인맥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것 같으니 우선 끌고 가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우리 별빛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인맥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맥 관리 잘 못하세요. 나는 내가 싫으면 싫어야 돼요. 결국 지금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뿐일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내 곁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요, 싫으면 싫은 게 다 티가 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임기응변 정도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겉모술수처럼 보일 수 있는 면모들을 툭툭은 초반에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너무 싫지만 지금 오늘의 한 번의 만남에서는 그렇게 싫지 않아. 너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이 반복되면 계속해서는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이미지에서 상대방은 우리 별빛님이 상대방을 선호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오해를 갖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별빛님한테 조금 더 옹호해주기를, 조금 더 감싸주기를 바라게 되는데 우리 별빛님은 그거를 못 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친해지려다가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떠난 이유는요, 우리 별빛님이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걸 느껴서예요. 어떤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의 가타부타라는 것이 서로의 영향력이라는 게 당연히 양쪽에서 집합이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별빛님과 관계를 맺는 분들의 어떤 단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그 시작은 우리 별빛님 쪽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상대방이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예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티가 났고요. 그것이 티가 남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냥 지쳐서 돌아간 것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별빛님은요, 만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도 흥, 저런 사람도 흥, 그냥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데의 기준이 모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는지, 명확히 어떤 사람 불호하는지에 대해 굳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도 대번 느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첫 만남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굳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알고 나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은 우리 듀어스 별빛님 리딩이었는데요. 카드로 보여지다시피 우리 별빛님에 대한 아주 큰 단점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상대방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별빛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별빛님의 풍요로운 마음과 단호한 결단력, 그리고 행동할 줄 아는 의지와 행동력을 갖고 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음에도 함께하지 못하겠다, 멀리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떠나가는 상대방들은 우리 별빛님이 상대방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듀어스 리딩 중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땡스 후원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듀어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잭 다니엘 고르신 별빛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골라둔 이 카드는요, 잭 다니엘 별빛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메인 캐릭터 카드 뽑아봤고요. 별빛님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들이 보는 우리 별빛님의 외적, 내적, 심적 이미지 뽑아볼게요. 별빛님이 가지신 메인 캐릭터 카드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전차가 나왔습니다. 강인한 이미지가 있다. 우리 오늘 이 이미지 리딩 타로 보시는 별빛님들 다 좀 센케이신가봐요. 이 앞전에도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좀 있는 인물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메인 캐릭터부터가 전차 카드가 나왔다라 어딜 가나 좀 주목을 받는 분일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요. 언변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좀 끈다, 이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내가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잭 다니엘 별빛이가 왔구나 라고 딱 그냥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별빛님 좀 승부욕이 있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관계를 맺는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사람 욕심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 본인이 쟁취라는 단어가 관계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싶다, 쟁취하고 싶다, 이 관계를 맺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꼭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는 우리 별빛님의 이미지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늘 컵 에이스 많이 등장합니다.
베이스랑 커포 카드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절대 어울리지 않는데요. 완드킹이 나오면서 조금 해결을 해주네요. 처음에도 설명을 지금 드렸지만 우리 별빛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하는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원하는 게 있으면 해내는구나.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으면 친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근데 또 하나 뭐예요? 본인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큰둥하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져요. 첫 이미지부터가 좀 강렬한 카드가 우선 2개가 나왔죠. 근데 내가 노력하는 그 부분들이 예뻐 보이나 봐요. 굉장히 예뻐 보이나 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도 초반부터 든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이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냥 동성이든 이성이든 어떤 그냥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나 무리에서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동력을 보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미는 행위들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 모습이 장난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친해지자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됐을 때 이득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는 이미지마저도 초반부터 좀 준다라고 하네요. 근데 좀 나를 향해서 우리 별빛님을 향해서 좀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 똑같이 만났는데 쟤랑 더 친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처음 봤고 쟤도 처음 봤는데 왜 쟤한테만 저렇게 잘해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이미지에서 우리 별빛님의 뭔가 영향력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첫 모임을 나갔을 때 우리 별빛님의 입지가 뭔가 좀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끌고 갈 사람 같다 라고 보이는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3, 4, 5 모였을 때 초반에 이 모임의 장이라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모임의 장이라는 분이 있을 텐데 그 모임의 장보다 더 모임장 같아 보일 것 같아요. 신입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잭다니엘 별빛님이 여기 모임 장이구나 라고 느꼈다가 그 다음 모임 때 아니면 뭐 한두 시간 대화를 해보고 소통을 해보고 나서 모임장 아니셨어요? 저는 완전히 모임장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만한 이미지들도 갖고 계실 것 같은 카드입니다. 자, 우리 별빛님을 조금 더 봤을 때, 알아갔을 때 조금 더 소통이라는 것들을 해보고 나서 느끼는 면모들 볼게요. 우선은 예쁜 카드가 또 대번 나왔죠. 요 가운데 라인 뭐죠? 예쁘지 않은 카드들이 툭툭 심어져 있네요. 근데 나를 보는 이미지, 우리 별빛님을 보는 이미지를 9장을 뽑은 데 있어서 모두 다 100% 좋은 카드만 나올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내가 풍기고자 했던 이미지 그대로 유쾌한 이미지들을 풍기고 있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어쩌면 나를 향해 좀 서운하다라고 했었던 지금 같은 라인에서 나온 거 보니까 나를 향해 처음에 서운하다라고 느꼈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해서 조금 품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완드 5번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아이고 나 알았다. 저 알았어요. 우리 별빛님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확고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확고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상대방이 나를 선호해주고 해주지 않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진심을 내비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요? 네,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냐마는 나의 그 진심이 너무 저돌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우리 별빛님의 캐릭터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초반이니까, 처음 기운이니까 조금은 천천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가 즐겁게 유쾌하게 나왔으면 내가 과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 전차라고 해서 무조건 과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나를 처음에 조금 서운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서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함이라는 감정으로 좀 발전을 했고, 내가 선호했고 내가 좀 쟁취하고자 했던 인물들하고도 관계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정차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기운이 좀 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명확하게 우리 별빛님이 전차로서 표현된 이미지나 캐릭터가 아주 강력하고 강렬했을 수 있다. 그 강력하고 강렬함이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면모 쪽으로 비춰졌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전차 카드는요.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고 받고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줄 테니 너는 받아의 입장이 조금 더 큰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나 말이나 행동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위주일 수 있어요. 우리 잭다니엘 별빛님 위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하고 마저도 마지막에는 불편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불편한 감정이라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라와서 나오는 부분들인지 우리 별빛님의 입장도 한번 열어보고 제가 조금 더 리딩을 해드려 볼게요. 노력하는 사람, 꾸준히, 그쵸, 달려나가고. 세상 저돌적인 카드 지금 다 뽑으셨어요. 세상 저돌적인 카드 다 뽑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쟁취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상대방들이 크게 반응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노력해서 이 관계를 좋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낼 때 어쩌면 스스로가 뿌듯함이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관계야.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들을 내가 행동하고 움직여서 이 관계까지 끌어왔어. 그러니까 이 관계의 덕은 모두 다 나야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한 공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은 어떤 실망감이라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관계라는 건요, 별빛님. 내가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취미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 카드 처음부터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관계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들을 어쩌면 쟁취나 정복이라는 의미로 좀 다가가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분명히 정복하거나 쟁취하는 순간들은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마지막에는 나도 마음이 좀 헛헛할 수 있고요. 도대체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쟁취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끌어온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점을 상대방들한테도 준다라고 하는 카드들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별빛님은요. 처음에 상대방들이 느낀 것처럼 장난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상대방과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고 내 인생에 꼭 그 반려자라는 것이 뭐 결혼이라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 반려친구? 반려동물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저 사람과 나는 평생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욕심이 나면서 그렇게까지 노력했다인 거인데요. 내가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 남들하고 조금 기준이 좀 다르대요. 왜냐면 지금 내가 역동적인 카드 지금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이라는 것을 우리 별빛님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생각하는 평균이라는 것 있잖아요. 노력한다.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수준이 요 정도라고 봅시다. 요 정도. 그러면 우리 별빛님은요. 아, 이게 뭐 노력이야. 이만큼은 해야 노력이지. 이 정도는 해야 나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들이 완벽하게 전달돼서 저 사람도 나를 거부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딱히 싫어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존재감도 있는 사람이고요. 괜찮은 사람이고 유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카드이고요. 그래서 상대방들은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상대방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조금 억압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우리 별빛님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결정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별빛님이 저돌적으로 밀려 나오는 것에 그냥 반응만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반응을 하고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 별빛님을 선호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반응할 수 있는 그 타이밍들을 다 뺏어가다 보니까 우리 별빛님이 말도 잘하시는 분일 것 같거든요.
그냥 말로써 아주 묵사발을 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뭉개버리는 스타일. 상대방이 나를 아주 요만큼이라도 좀 불평이나 불만 표시, 너는 왜 그래? 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게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 속에 뼈를 담아서 공격적으로 야, 그건 그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 이라고 하면서 살짝의 공격성으로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본인 표현을 본인 마음에 상대방들이 마음속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 의지나 자유 의지들을 좀 억압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간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면모들이 조금 보여져요. 지금 요거 카드 이거 하나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인데, 요거 카드 하나 말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붙일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우리 별빛님이 타인을 대할 때, 내가 선호하는 타인을 대할 때, 내가 쟁취하고 싶은 타인을 대할 때, 내가 뭔가 끌어안고 가고 싶은 타인을 대할 때 얼마나 노력하시는지가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데요. 나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노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에서 아무리 노력해온다 한들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들한테도요, 나를 거부할 그 타이밍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숨쉬고 편하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별빛님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시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생각이라는 걸 해봤고 고민이라는 걸 해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들이 조금은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겠다. 후회라는 것들을 아주 조금은, 많이는 해보시지 않았을 것 같고요. 조금씩은 생각을 해보셨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마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워낙에 이렇게 전차라고 하는 인물이 잘 어울리는 카드들이 만연한 우리 별빛님의 입장이잖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인가 봐요. 갑자기 제 타로를 보고 관계를 맺는 형식이나 방식,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들이 막 바뀔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속도감을 조금 늦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나 행태, 표현되는 모습이나 표출되는 것들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워요. 말을 막 빨리 하는 사람한테 말을 넌 느리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느려지지 않거든요. 우당탕탕 우영우한테 우당탕탕 좀 안 될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조신한 선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별빛님도 워낙에 본인이 쟁취하고자 하는 상대와의 관계에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코어부터 꽉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을 바꾸라는 말보다는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 내가 열정을 가해주는 속도를 조금씩 늦춰보다 보면 그 늘어진 시간 사이에 상대방들이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우리 별빛님 장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장점들이 지금 컵으로 표현됐습니다. 얼마나 진심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보여져요.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이렇게 컵 카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별빛님 스스로를 강인하게 아주 단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린 마음이라는 것이 속에 자리 잡고 있다처럼 보이거든요. 차라리 이 여린 마음을 더 대놓고 표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의 말 안 들으실 우리 전차 별빛님이지만 혹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내가 첫 인상으로 잘라냈던 인물들에게 굳이 불편하다라는 표현까지는 하지 말아보자 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내가 처음부터 호감을 가졌던 상대에게 상대방이 다가올 시간도 조금 주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별빛님 스스로가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서로의 소통을 많이 나눈 상태에서의 이런 정체나 단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 아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그때에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아픈 것들을 추스리느라 우리 별빛님의 입장으로서 이 관계를 좀 단호하게 정리하거나 밀쳐내는 부분들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잭다니엘 별빛님, 노력이라는 방향이 꼭 역동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야만, 행동적으로 표현이 돼야만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조금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도 그 자세 또한 관계에 대한 노력일 수 있으니까요. 이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관계에 있어서 쟁취의 목적이 아닌 어떤 화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관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잭다니엘 리딩 중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땡스 후원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잭다니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레드 고르신 별빛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뽑으신 이 카드는요, 우리 별빛님이 가진 메인 캐릭터 카드로 뽑아봤고요. 우리 별빛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들이 보는 우리 별빛님의 모습도 뽑아보도록 할게요. 외적 모습, 내적 모습, 심적 이미지까지 볼게요. 우리 별빛님의 메인 캐릭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소드, 오늘 정말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신 별빛님들만 오셨나 봅니다. 우리 순딩순딩 별빛님들은 다 어디 가셨을지. 타인이 보는 우리 조니 레드 별빛님의 이미지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벽을 많이 세우고 계시네요. 좀 딱딱한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건 맞나 봐요. 좀 많이 경직되어 있으시다라고 보이고 바빠 보이고요. 쉽게 친해지자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바빠 보인대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 보인대요. 그 친구는 되게 고민이 많은가 보다. 할 일이 많은가 보다. 생각도 많은가 보다. 좀 이렇게 조금 보여진다라고 하네요. 날카로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날카로움이 지금 배가 됐죠. 날카로움이라는 카드가 첫 이미지에서도 나왔고, 나랑 안 친해지고 싶구나. 우리랑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구나. 근데 그게 그래, 저 친구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는 되는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모르게 힘들어 보인대요. 지금 바빠 보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해줄게. 근데 그래도 그렇게 까칠하게 굴 필요는 없지 않아? 좀 왜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단호하게 굴어? 라고 하는 입장은 지금 표명이 조금 되고 있거든요. 우선은 퀸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굴리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딱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신이 힘든 카드인데요.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육체도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육체가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도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실제로 힘들다의 카드입니다. 이 퀸소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적어도 핑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들이 볼 때, 만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별빛님은 우리랑 친해지고 싶지 않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어쩌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정말 할 게 많아. 이렇게 그냥 삼삼오오 떠들고 노는 것들이 즐겁지 않아. 거기에 굳이 포함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진심이 비춰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상대방들도 나를 이해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해 라고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니 너를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같이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잖아. 왜 그것까지 너는 거부를 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알고 나면 카드 볼게요. 오, 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일까요? 그래요. 아주 조금씩은 여나봐요. 아주 조금씩은.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속도가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이신 것 같거든요. 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랑 조금 소통을 하려나? 그래도 이제는 우리랑 조금 친해지고 싶은 건가? 조금 어울리려고는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별빛님 아마 마음의 문을 안 열으셨을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아예 소통을 단절하고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주고받았던 것 뿐인데 그것들을 어떤 희망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모습들을 끝까지 오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미지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카드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한다, 행동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렇게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는 카드들이 펜타클 카드들로 지금 요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 거 보니 우리 별빛님이 그 바쁜 이유가 내가 그냥 취미를 하느라, 뭐 운동을 하느라,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 배우러 다니느라 힘든 것은 아닌가 봐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닌가 봐요. 정말 내 일상을 잘 굴리기 위해, 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내 꿈이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의 나를 희생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보여진다고 보이고 이러한 형태이실 것만 같아요. 내가 그냥 나의 즐거움을 얻고자 바쁜 사람이 아니고요. 나도 너무 힘들지만 이 상황이 즐겁거나 유쾌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현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퀸카드, 어머, 그래요. 우리 별빛님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갖는 상대들은 있나 봐요.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사람이 내 마음을 터놓고 풀어놓고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없는 기운을 끌어올려서라도 내 몸을 움직여서라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요 밑에 카드들이 나오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는지 알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이 업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여기 일하러 왔지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여기 공부하러 왔지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내 성과가 잘 나기를 바랄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는요 이미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 친구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우아하다라고 생각 들고 멋있다라고 생각 들고 존경이란 단어를 붙이고 싶은 어떤 상대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맺어야 하는 연들은 거기서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난 너희들하고 그냥 업무를 같이 하는 너희들하고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게 맞으신가 봐요. 왜 그렇게까지 근데 벽을 세우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을 갖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금 표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지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관계를 조금 거부하는 것처럼 상대들 눈에는 비춰질까요? 왜 이렇게 벽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겠고 좀 날카로운 면모들을 내비치는 것처럼 타인의 눈에 비춰질까요? 정말 그런 것인지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우리 별빛님의 입장 카드 한번 열어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코, 이게 뭐예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소드 5번 카드요. 검 5번 카드가 나오면 웬만한 모든 생각들은 좀 정리가 되는 카드입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 별빛님의 입장이 표현이 좀 다 돼버린 것 같아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아까 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맺는데 굉장한 신중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천천히. 근데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히 같은 느낌이에요. 이 천천히라는 말도 우리 별빛님한테는 빠른 것 같아요. 상대방분들한테, 이 타인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냥 같이 밥 정도는 먹었어. 원래는 밥 먹기도 싫어했고 저 바빠요라고 하고 가던 사람이 만약에 밥을 한 끼를 같이 먹었어. 커피 한 잔을 먹는데 그래도 따라왔어. 요 정도의 느낌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착각이라고 보일 정도로 마음의 문을 안 여시는 분이다. 신중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와, 이 신중함이라는 것이요. 우리 별빛님이요. 어떤 힐링 캠프 이런 거 아시나요? 힐링 캠프 이런 데 한번 다녀와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달빛의 힐링 캠프를 만들어 봐야 할까요? 네, 힐링 공감. 저도 지금 힐링 상담, 공감 상담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 별빛님은 힐링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여리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여리신 분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에 주체 없이 무너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패막을요 아주 굳건히 쌓으신 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 쌓은 이 방패막이 무너지게 되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세운 방패막을 절대 부서뜨리지 않을 거야처럼 보이네요.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요, 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어쩌면 너무너무 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열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존경, 우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의 숫자를 늘리고 싶으신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거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놨다가 정말 빛을 발산하는 천사 같은 그 사람을 위해 살짝 열으실 것만 같아요. 잘 지켜보고 잘 판단해 보겠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그 상대를 판가름해서 내 마음을 문을 열어보겠다의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너무나 평화롭고 싶죠. 나도 어떠한 관계라는 것에 의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관계들을 이끌어 가고 싶죠.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해요. 우리 별빛님의 성격이 어떤지 저는 지금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여기가 지금 성격 카드는 아니라서요.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든가 나를 바라보는 관계의 상대방에 있는 분들의 시선을 본 거라 지금 우리 별빛님의 성격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내 성격은 너무 못났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못나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잘 몰라서 내가 다가가고 잘해보자라고 하면 그것을 막 예쁘게 반응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서 그냥 나는 너희들과 일만 하기로, 너희들과 공부만 하기로, 너희들과 어떤 적정선의 관계를 가지고서 맺어가기로 조금은 포기하시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고 평화로움을 택했다. 왜? 이 가까이 하기를 내가 욕심을 내버리면 나의 평화로움이 깨질 것만 같아서.
어느 적정선의 벽을 내가 세워놨는데 이 바운더리 안으로 누가 툭 하고 들어와 버리면 나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과 마음을 모두 다 쏟아버리는, 에너지와 마음을 모두 다 쏟아버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쏟아버렸을 때 도망가는 누군가를 보거나 그렇게 쏟아버렸을 때 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서 관계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잘함으로써 매력을 발산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한다라는 것을 매력으로 알아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맺고 있다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떤 슬픔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동안의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좀 예상이 되는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해졌고 왜 이렇게까지 신중해졌고 이미 관계를 오랫동안 맺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나는 계속 계획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골똘해야 하고 편안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우리 별빛님, 아까 제가 이렇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한다, 에너지와 마음을 다 쏟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들이 우리 별빛님이 대하기에 정말 마음의 평온을 주시나요? 상대방들에게는 우리 별빛님이 마음의 평온을 준대요. 상대방들에게는. 아,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도 네가 좋아. 네가 나를 정말 선호해 주는구나. 그리고 너는 나랑 있을 때 편하구나. 라고 느낀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별빛님은 그 상대들과 함께 있을 때마저도 편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발전하고 싶고 조금 더 예쁨을 받고 싶고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싶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더 큰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고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신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별빛님이 내가 특정한 관계들에게 이렇게까지 에너지와 마음을 100% 다 쏟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이유는 어쩌면 너무 관계하는 그 폭이 좁아서는 아닐까요? 이제는 슬슬 조금씩 관계하는 폭들을 넓혀가는 건 어떨까요? 실패하는 게 두렵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스킬이 없다라는 것도 인정해드릴게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그런 관계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들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는 이 관계의 폭을 넓혀가시는 것들이 우리 별빛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조금 없애볼까요? 실패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히 공부나 학업,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실패보다 관계에 대한 실패가 얼마나 더 힘든 건지 저도 압니다. 저도 관계에 대한 실패들을 많이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 이 관계에 대한 실패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만, 그래, 관계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어. 내가 싫대? 그럼 나도 네가 싫어. 내가 언제까지나 쟤를 좋아해야 해? 이렇게 조금 당당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보시려고 하는 마음 자세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10번 도전해서 만약에 9번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한 번의 성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의 성공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별빛님이 2번, 3번밖에 도전해보지 않으면 이 10번째 오는 성공이라는 거, 이거 맛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거르고 걸러서 마음을 연 상대이다 보니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네가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아서 더 집중되고 더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나의 그 불안한 마음이 상대방한테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더 소중하지는 않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 별빛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대방들이 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빛님이 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별빛님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결정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별빛님이 날카롭게 행동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를요, 다르게 봐볼까요? 상대방은요, 친해지고 싶어요. 다가가고 싶은데 벽이 가로막혔대요. 네가 조금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데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날카롭대요. 가벼운 관계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꼭 이렇게까지 친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지 않아도 되는 상대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요, 100% 이해해주지 않는 상대여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툭툭 연락하다가 시간 맞으면 커피 한 잔, 밥 한 끼 할 수 있는 상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6개월 정도의 친분을 쌓다가 갑자기 슥 사르륵 사라져버리는 대상이어도 괜찮아요. 꼭 그 사람하고 평생 친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간에 사라지는 친구라 하더라도 사라지기 전까지 서로의 유대가 즐거웠었던 기억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고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별빛님이 보여주는 태도는요, 정확한 유대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적인 관계가, 학업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끊어져 버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업무를 같이 하면서, 학업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무언가를 같이 하면서 끈끈한 유대의 형태로 맺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와해됐을 때 당연히 이 관계도 소홀해지겠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깨진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얇고 기다란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대소사가 생겼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이 폭발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싶을 때 모이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잠정적인 나의 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꼭 노력이나 온 마음을 쏟아야 해서 내 에너지를 굉장하게 방출을 해야지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관계들이 많아야 돼요. 친구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 걸까요? 100%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100%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친구라는 기준에 합당하거나 부합하여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너무 좁지 않은가요? 친구라는 폭을 조금 더 넓혀보는 건 어떠세요? 합리적으로도 맞아야 한다. 도의적으로도 맞아야 한다. 감정적으로도 맞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퍼뜨려보는 건 좀 어떠세요? 그리고 언젠간 끊어질 수 있는 관계도 괜찮다라고 인지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 조니레드 별빛님께 리딩을 해드리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괜찮다라는 말도 많이 던져드렸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할 수 있다라는 용기의 말을 많이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많이 들은 사람보다는 더 긍정의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 별빛님, 친구라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에는요,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 별빛님이 친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나 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맺는 관계보다는요, 나도 나를 스스로 보호하심으로써 맺을 수 있는 관계들을 앞으로는 형성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호라는 것이 방어라는 입장으로 딱딱하게 내비치기보다는 포용이라는 데 안에서
상대방들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나 행동들을 내가 그냥 수용하고 포용한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선 안에서 나를 지키는 정도로만 내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방어의 테두리를 여기까지 쳐놓고 들어오지 마가 아니라 방어의 테두리를 우리 별빛님의 근접한 부분까지만 쳐놓고 그 외에는 다 들어와 라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 스킬이 없는 거는요, 잘못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못난 게 아니에요. 스킬은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기적인 스킬을 조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니 레드 리딩 중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땡스원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니 레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블랙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뽑은 이 카드는요, 우리 조니 블랙 별빛님의 메인 캐릭터 카드 뽑아봤고요. 우리 별빛님 스스로가 타인과 만인을 대하는데 어떤 태도로 임하고 계신지 입장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들이 보는 우리 별빛님의 이미지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외적, 내적, 심적 이미지, 자, 우리 별빛님의 메인 캐릭터 카드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운둔자 나왔습니다. 운둔자. 운둔자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요. 카드 열어보면서 해석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운둔자와 행맨,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합인데요. 좋아하지 않는 조합인데 자주 나옵니다. 운둔자와 행맨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고심과 고뇌를 하는 인물이고요. 누구보다도 해안이 넓은 사람입니다. 해안이 넓다 보니 넓고 깊거든요. 당연히 넓고 깊고 넓고 깊은데 넓은 것이 또 굉장히 강력한 카드와 깊은 것이 또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만났기 때문에 해안이 넓고 깊다. 이렇게까지 넓고 깊은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 좀 힘듭니다. 죄송해요. 지금 관계 얘기를 하는데 사회생활 얘기.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좀 섞이기가 힘들어요. 말 그대로 사회생활, 일이나 업무가 힘들다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가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카드가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해보면서 카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에너지가 넘치죠. 관계를 잘 하고 싶죠. 잘 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방법을 모르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해보고 나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왜 자꾸 달라지는 것 같죠? 생각하고 행동할 시간이 주어지면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생각할 시간을 주어지지 않으면 뭔가 지금 급반응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대처를 굉장히 잘했으나 결론적으로 나에게 이득인 것이 아니라 상황만 좋게 만들어지는 꼴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행태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간관계도 꾸준히 하신대요. 이렇게 노력하신대요. 열심히 하신대요. 열심히 하는데 열정적이기까지. 나이트 완드, 나이트 소드 다 나왔죠. 열심히 하고 싶죠.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관계를 놓게 됐을 때에는 나는 마음이 평온하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결국에는 잘라내는 시점들이 누구나 오게 되거든요. 우리 별빛님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별빛님은 그 생각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호불호가 강해.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야. 한 번 아닌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뭔가 관계에 대한
뭔가 종결과 단절에 대해 번복하는 경우가 없어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일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이고요. 그것이 명확한 사람이고 후회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꼭 우리 별빛님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들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을 먹으셨을 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한 것은 번복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이지만 그래도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무 고심하시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때에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도 좀 어마무시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고심하지 마세요. 쉽게 사람 끌어내도 됩니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노력했잖아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끌어낼 때 쉽게 놓아버리세요. 내가 한 만큼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남들이 보는 나 이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 이미지가 그냥 바로 보여지네요. 신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죠. 처음부터 막 날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 코어에 있는 면들이 처음에는 티가 잘 나지 않는가 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대번 처음부터 그쵸. 무슨 생각을 아는지 알기 쉽지 않죠. 허밋의 생각도 들여다보기 힘들지만요. 이 행맨의 생각이라 들여다보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번 첫인상으로 느껴진대요. 내가 하는 말들이요. 너무 심도가 깊어요. 별빛님. 우리 별빛님은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설명할 때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별빛님은요. 딱 무언 상황을 딱 봐요. 딱 보면 제가 아까 해안이 넓다 그랬죠. 파악이 싹 됩니다. 그래서 기승전이 당연해요. 기승전이 당연해서 결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기승전을 다 설명해줘야 되는데 우리 별빛님이 그 기승전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너무 당연해서. 내가 이걸 말하면 그냥 입만 아플까봐. 다들 알고 있는 것일까봐. 너무 당연한데 내가 짚어주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듯이 말하는 게 싫어서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남들은 내가 왜 결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기승전을 짚어줘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의 카드를 읽혀지네요. 행동의 카드가 나왔으나 행동하지 않는다의 카드가 지금 2장이나 나왔어요. 우리 별빛님 세상 신중하신 분인가 봐요. 하지만 어떤 단호하다의 입장은 좀 보여지지 않아요. 단호하다는 입장. 이 허밋이요. 그리고 행맨이 잘못 비춰지게 되면요. 단호하고 냉철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잘못 비춰지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별빛님은 단호하게 보이는 건 아닌가 봐요. 어쩌면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거죠. 단호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별빛님이 워낙에 많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또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단호하게 잘라내는 사람처럼은 보여지지 않나 봐요. 하지만 양극단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다 포용하시는 사람이다 보니 너는 생각이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하는 의문점은 좀 생기나 봐요. 네. 움직이지 않는다는 카드가 우리 별빛님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소통한 다음에 카드에도 나와버렸어요. 또 멈춰있죠. 또 멈춰있죠. 도대체 전진은 언제 하실 거죠? 이 관계에 대한 꾸준히는 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나이트 카드가 3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별빛님이 하고자 하는 나이트들은 아주 전력 질주하는 애들이 다 나왔는데 상대방들이 보는 우리 별빛님은 세상 멈춰있는 천천히 걸어가지도 않는 멈춰있는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떡할 거죠? 왜 드러내지 않으시죠? 왜 드러나지 않죠? 왜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계속 나오는 게
화합하고자 함으로 보이나 봐요. 화합하고자 함으로. 잘라내거나 단절하거나 그만두고 가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적극성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요? 이 적극성 왜 안 드러내세요? 조심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러워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내 조심스러움이요. 어쩌면 아주 조금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내가 배려해주는 그 조심성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자, 상대방들은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일선에 와 있어요. 나랑 관계하기 위해 여기 일선에 와 있어요. 근데 나의 조심성은 저 끝에 가 있어요. 저 끝에서 네가 이럴까봐 다칠까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칠까봐. 근데 여기 와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다치겠죠. 그죠? 여기 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칠까봐 내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까봐 하면서 여기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별비님. 이만큼 나오셔도 돼요. 좀 일선으로 나옵시다. 나온 다음에 고민해봅시다. 우리 별비님 배려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예, 다가가지를 못하시네. 다가가지를 못하셔. 아이고 역동적으로 행동해보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결론을 내면 어떡합니까? 중간에 혹시 좀 포기하시나요? 우리 별빛님? 중간에 뭔가 포기하시는구나. 포기하시나봐요. 관계를 맺기 전에 명확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죠. 그쵸, 별빛님? 나는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멈춰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관계를 맺고 싶은 것 같기는 한데 친해지기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친해지고 싶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되게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우리 별비님은 이 심적 에너지를 너무 쏟았어. 심적 에너지를 너무너무 쏟았다 보니까 포기가 빠른 것처럼 비춰지죠. 왜?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나 노력 많이 했거든요. 나 에너지 많이 썼고 나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요. 타인들이 볼 때는요. 만인들이 볼 때는요. 이 관계에 노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노력 안 했대요. 그냥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것 정도만 했지 앞으로 나서는 거는 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별빛님의 방식으로는요. 받아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게 적극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별빛님 스스로는요. 이 적극의 카드가 내면에서만 나왔잖아요. 외부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랬다라는 거는 우리 별빛님도 약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이렇게까지 적극성이 없었다라고 보이고 나의 입장에서도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카드들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마음만 적극적이었죠. 마음만.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적극적이게 먹는 것도 힘든 거라는 거 알아요. 힘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덜 적극적이어 볼까요? 마음을요. 우리 별빛님 조금만 덜 적극적이게 먹으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내가 덜 적극적이게 마음을 먹는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지면 상대방은 나의 적극성을 알아줄 거예요. 차라리 움직여 봅시다. 너무 많이 이해하거나 너무 많이 배려하려고 하지 말아 봅시다. 싫은 부분들도 그냥 적극적이지 않게 툭툭 표현해 봅시다. 좋은 부분들도요. 적극적이지 않게 툭툭 표현해 봅시다.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야만 그러한 표현 방식들을 말로 해야만 몸으로 가서 부딪혀야만 가서 이렇게 정말 이게 부딪혀서 뭐가 부러져도 그걸 부러지기 위해서 수습이라도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별빛님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멈춰 있어요. 네가 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받겠죠? 안 오면 가야 되잖아요. 안 오면 안 가요. 안 오면 안 간다니까. 대신에 남들이 오는 거는 다 받아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다 받아주는 나도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왜 받아줍니까? 왜 받아주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서 끝내버립니까? 그러지 마.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의 상처. 오늘 이 파일 지금 4개의 파일을 보는데 3개의 파일에서 이 마음의 상처 카드가 다 나옵니다. 마음의 상처 카드가 다 나와요.
관계란 쉽지 않나 봐요. 저는 갑자기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4개의 팔 중에 3개에서 마음의 상처, 스스로의 후회,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는요.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관계를 쉽게 맺는 애들도요. 다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나랑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굉장히 적극성을 정말 몸으로 막 겉으로 외부적으로 적극성을 막 표현하는 애들도요. 마음의 상처 다 안고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카드들이 나타나 준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래요. 이거 정말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예쁜 카드 나왔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우리 별비님의 적극성을 알아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네. 심적 이미지에서요. 외적도 거쳐서 내적도 내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보통 카드 볼 때 외적 내적만 보거든요. 오늘은 심적까지 본 건데, 자, 외적 내적까지 파고들어도 보이지 않는 적극성이 심적까지 나오면 그제서야 적극성이 보인대요. 우리 별비님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이 관계를 얼마나 맺고 싶어서, 이 관계를 얼마나 잘 끌고 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이 심적 이미지까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보인대요. 이 심적 이미지까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랫동안 관계해온 사람, 혹은 오랫동안이 아니면 단기간이더라도 아주 활발히 교류해서 서로에 대한 심도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눠본 사람, 그런 사람들만 우리 별비님이 얼마나 괜찮은 생각과 성숙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본대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서야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나의 심적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봐주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의 심적 모습을 바라봐준 사람 중에는요, 내가 얼마나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 네가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었었니? 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별비님 진짜 괜찮으신 분인가 봐요. 정말 괜찮으신 분이라서 우리 별비님의 내적 심적까지 깨뚫고 알게 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너의 어떤 예쁜 마음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질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조심스러워서일까요? 그쵸? 너무 조심스러워서 맞죠? 세상 너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세상 최강인데, 상대방들과 내가 마음에 와닿은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 적극성이라는 거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인데 드러나지 않는데요. 왜?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예요. 행동하지 않아서. 꾸준히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쵸? 임팩트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력에는 임팩트가 없어요. 제가 이 은둔자 카드를 설명할 때 종종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은둔자 카드.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허밋이라는 카드 자체가, 이 카드의 스토리가 그래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인생 스토리가 그래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서 있는 카드예요. 그런 인물입니다. 설산이고요. 춥습니다. 겨울이에요. 근데 꼭대기예요. 누구 2명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 밑에 있는 미개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 카드 이야기입니다. 미개한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별을 들고 너희를 밝혀주리라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지금 섞이고 있는 거겠어요? 못 섞이죠. 네, 섞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섞이지 못함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인물이거든요. 왜? 섞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봐요.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은 그 만인들과 섞이는 것을 조금 외면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적극성만 조금 띄면 돼요. 적극성만.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의 입장은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지금. 근데 뭐예요? 나 이 산 꼭대기에서 너네가 올라오면 다 받아줄게예요. 누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누가 여기 올라가고 싶을까요? 많지 않겠죠. 거기에 올라오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느끼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래요. 근데 올라오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별비님이 조금만 내려와 줬으면 좋겠거든요. 조금만. 내가 올라오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는 애들은 내가 잘라내겠어. 그래도 나는 마음이 편안해. 그냥 여기 있을게. 나는 그게 좋아. 라는 입장으로 고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왜?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카드가 그래도 나와줬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어떨까? 2사람 정도 설 수 있는 공간까지는 한번 내려와 보자. 그리고 거기가 익숙해지면 거기에 뭐 5년이고 3년이고 머무르시다가 또 한 서너 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내려와 보고 거기에 또 만족하고 오랫동안 머무시다가 한 10명 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내려와 보고 갑자기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으로 시장바닥으로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은 내려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벽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별비님의 이미지, 포용하고 있지만 적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미지들 조금 더 세신되고 이 코어에 있는 적극성이나 잘 지내보려고 하는 마음, 얼마나 예쁜 사람인가라는 것들이 조금 더 티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별비님 마음만 적극적이지 말고 행동으로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별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니 블랙 리딩 중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땡스 후원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니 블랙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남이 보는 나, 그리고 우리 별비님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4개의 파일을 리딩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마음의 상처, 약간의 후회, 내가 선택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구나 라고 느끼는 아주 일말의 후회를 담고 있는 카드인데요. 오늘 이 4개의 파일 중 3개의 파일에서 본인 소신에 대한 후회라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특히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순간에 그 말까지 뱉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본인 소신에 대한 후회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3파일에 등장했고 그 파일을 보는 각양각색의 우리 별비님들의 성격과 성향이 있겠지만 나만 그렇겠지? 나만 후회하겠지? 저 친구는 그렇지 않겠지? 사회생활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베테랑으로 보이는 저 친구는 나 같은 후회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만약에 해보셨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본인 선택에 대한 잘못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 주체도 100% 정답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에 후회를 해봤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정비가 되었다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 매 관계를 끌어가며 한 번의 후회는 꼭 안고 간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별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비님들 사랑합니다.